안녕하세요. 즐거운 ICT 천남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수업으로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과정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배울 내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처음 만나서 이제 슬라이드 6장 만들고 문제가 6문제이기 때문에 6장 만들고 우리 두 번째 장, 세 번째 이렇게 해서 3월 동안 공부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 한번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도형 직사각형 가지고 온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 두 번째 도형을 올려놓고 글씨 쓸 수 있는 텍스트 상자 가지고 와서 글씨를 쓴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우리가 잡아서 컨트롤 시프트 복사로 나란히 4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한 개만 만들고 나면 나머지 4개를 쉽게 복사해서 빠르게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수 문자를 쓰는데 한글일 경우에 자음 플러스 한자 버튼 눌러서 특수 문자를 빠르게 넣어준다. 자, 그리고 모두 다 선택한 다음에 우리 도형 윤곽선에 가서 선 없음, 윤곽선 없음 눌러서 이제 도형 모형 테두리들을 깔끔하게 만들어 준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파란색 글씨의 밑줄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고쳐주는 게 아니고 얘는 블럭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로 건너뛸 수 있는 하이퍼링크 삽입에 있었지요. 삽입의 하이퍼링크 기능들, 도형 기능, 텍스트 상자 기능, 그리고 여기에서 그림 넣는 거 이런 것들 다 배웠었지요. 자, 요거는 엄청 큰 6개의 도형 그림들을 가지고 와서 그림에 넣어서 더블 클릭하면 나오는 자르기 기능이 있었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여기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오는 원래는 이런 그림들이 다 있었지요. 자, 검은색으로 내가 원하는 그림 교재랑 똑같이 해서 잘라 주었었어요. 이렇게 해놓은 이제 과정 2번 문제였고요. 3번 문제를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지요. 여기까지는 아마 거의 친구들 다 따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영어는 하지 않아요. 영어 타자가 잘 되는 친구 외에는 영어 타자 하지 않고 동영상 갖고 오고 텍스트 글씨 쓰는 문제라고 했었고요. 여기 글 앞에 있는 글머리 기호들 갖다 놓는 거 동영상 갖다 놓고 나면 재생 버튼에서 자동 실행 반복 재생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오늘 배울 거 이제 볼게요. 선생님 얘는요 지금 빨갛게 선생님이 선택하고 있는 부분이 4번 슬라이드예요. 4번 슬라이드 우리가 지금 절반 50% 배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동영상 올리는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 4번 슬라이드 표 만드는 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알려주고 그 다음 문제에서는 연습 문제 한번 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지금 신평중학교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진도 이제 그날 하는 거를 모두 다 잘 따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온라인 수업이지만 오늘 시간 잘 기억해 놨다가 다음에 선생님 대면 수업에 만날 때 활용이 되어야 돼요. 이제 잘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냥 동영상이니까 켜놓고 그냥 이렇게 시간 지나서 끄지 않고 다 수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거는 이제 교재에서 84페이지예요. 교재 84페이지는 이제 진도가 어느 정도 많이 따라왔다는 거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계속 잘 따라와 주길 바래요. 표 만드는 걸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화면을 좀 크게 키우겠습니다. 어떤 거 할 건지 볼 거기 때문이에요. 자, 화면을 좀 선생님이 펜으로 좀 쓸게요. 자, 역시 요거 안 해요. 1, 2, 3 주식회사 안 하고요. 4페이지에 번호 쓰여져 있는 거 안 해요. 자, 여기가 표예요. 요 정도가 표예요. 표를 따로 그릴 거고요. 도형들 가지고 올 거예요.
도형 두 개는 하나, 두 개가 합체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생긴 도형이 없어요. 그리고 요거 따로, 요 도형 따로, 여기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도형 4개로 진짜 어떻게 기술도 좋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도형 2개만 합체해요. 그룹으로 묶지도 않을 거예요. 2개. 자, 그러면 요거 하나, 여기 칸이랑 다 맞지요. 표의 칸이랑 맞기 때문에 요거 처음에 만드는 이 도형 사이즈를 잘 해줘야 복사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이즈를 잘 만들어 놓으면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도형에 있는 거는요, 도형을 이제 만들고 글씨만 쓰면 돼요. 자, 근데 얘가 색이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흐려요. 점점 색의 변화가 있어지는 거. 지금 얘네들은 그냥 단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미술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점점 색의 변화가 있는 거.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요. 그라데이션의 선형이라는 거, 방향이 아래로 갈수록 점점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선형 아래쪽으로 라는 미션을 주고 이제 도형을 만들 거예요. 색칠한다는 게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간다. 자, 근데 얘는 똑같네요. 그러면 하나만 만들어서 복사해서 하면 빠르겠네요. 이것도 복사, 이것도 복사. 근데 위치가 이렇게 일렬이기 때문에 얘도 왠지 컨트롤 시프트 복사로 할 것 같지요? 자, 그리고 이제 표인데요. 여기에서 문제는 도형은 그전에도 계속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핵심은 표예요. 자, 표를 만들려고 보면은 열 개수, 행 개수를 만드는 대화상자가 뜨게 돼요. 그러면 행은 뭐고 열은 뭔지 그거 구분을 잘 해놓으면 표 만들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행은 가로를 말해요. 그럼 열은 눈치챘겠지요? 이렇게 세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표는 열이 몇 열이고 행이 몇 행인지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열부터 할게요. 세로가 열이라고 했어요. 열부터 물어보거든요. 대화상자에서 하나, 둘, 여기 애매하지만 3개로 칠게요. 셋, 넷, 5개입니다. 5열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합칠 거기 때문에 최대의 열 개수를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로 개수 세어볼게요. 하나, 둘, 여기 보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2줄이고 2행이고 여기는 4행인데 어떤 걸 써야 합니까? 최대의 개수를 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4행. 그럼 이 표는 5열4행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글씨들이 가운데 다 이렇게 예쁘게 써져 있지요. 자, 그리고 표도 보면 색이 여기에서 배웠던 색 채우는 방법,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표도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교재에 표 스타일을 지정해 줄 거예요. 교재가 지금 없기 때문에 표도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지정해 준 대로 스타일대로 지정해서 만들어야 되는구나. 글씨도 가운데에 이렇게 맞춰서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운전자에게 경고, 글씨가 딱 맞게 끊어져서 해야 된다. 지금 너무 이게 피 같지요? 네. 빨간색으로 우리 지시사항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처럼 표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만들 거예요. 이런 거 다 안 하기로 했는데 선생님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 거라는 거. 자, 레이아웃은 요거 제목 및 내용에서 할 거예요. 제목 및 내용에 들어오게 되면 저번에는 우리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글머리 기호 바꿨던 거 기억하지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6개가 모여져 있는 아이콘 중에서 여기에 표 삽입 있습니다. 여기에서 눌러서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떠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열 개수, 행 개수가 뜨지요? 와, 열은 땡큐예요. 미리 5열이라고 써 있고요. 행은 4, 최대의 개수 4행으로 써줄 거예요. 표를 꼭 여기서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삽입에 가서도 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왜 여기에서 만들었냐? 빠르잖아요.
그래서 빨리 만들 수 있게. 자, 여기에 보면 표가 맨 처음에 들어오면 항상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나는 이 크기대로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표는 항상 이렇게 양 모서리에 중심점들이 있어요. 늘릴 수 있다는 거지요. 한 번에 쭉 내려주고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빨리 해라. 컴퓨터 빨리 해라. 자, 그러면 이렇게 금방 표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얘처럼 만들었어요. 그럼 얘가 지금의 이 모습이랑 많이 다르지요? 클릭을 절대 하지 않고 표 테두리를 이렇게 모두 다 선택을 해줍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예요. 자, 한꺼번에 바꾸기 위해서지요. 이렇게 클릭을 하고 나면 우리가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표 도구가 생겨요. 표 도구 디자인에 와서 아까 선생님이 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만드는 게 아니라 디자인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표 서식이에요. 그러면 교재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3이래요. 그럼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가 대면은, 와, 얘가 테마 스타일 강조 3이에요. 이렇게 다른 데 갔다가 오면 글씨가 어떤 디자인인지 친절하게 알려주거든요. 얘를 클릭할게요. 선생님 클릭하라고 하셔서 디자인 얘로 잘 선택했는데요. 얘랑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얘는 이제 자세히에 들어가 보면 빨리 쓰라고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스타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예쁘게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머리글 줄무늬행에 불을 켜주지 않았는데도 미리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사용 안 합니다 라고 클릭을 해줍니다. 다 불을 꺼주면 돼요. 그러면 얘처럼 이렇게 똑같은 색상의 표 스타일이 만들어지지요. 자, 그러면 이제 얘처럼 두 칸을 묶어버리고 여기는 이제 통째로 이 행과 이 열을 묶어버리는 병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합은요. 내가 얘를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을 합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설정한 거냐면 블럭으로 두 개를 선택을 해준 거예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면 셀 병합이라는 메뉴 눌러주면 합쳐졌지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나머지도 셀 병합, 여기도 오른쪽으로 눌러서 셀 병합. 자, 요게 조금 노동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요. 내가 마우스를 늦게 눌러서 이런 메뉴가 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셀 병합. 얘는 이렇게 한꺼번에 셀 병합이었어요. 와, 4칸도 이렇게 넓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자, 셀 병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요렇게 만들려면 이제 바로 이렇게 도형을 먼저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도형을 미리 만들면 안 돼요. 선생님이 왜 그랬냐면 운전자, 개, 고, 자, 개, 고, 든, 수, 는, 중, 적, 와, 을, 이렇게 끝에가 글씨가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도형을 먼저 만들어 버리면 이 글씨들이 어떻게 위치에 포지션으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 도형 절대 갖고 오지 않고요. 글씨 먼저 바로 쓸 거예요. 와, 내가 글씨를 쓰려고 봤더니 와, 운전자라고 썼어요. 글씨가 다 위에 왼쪽 기준으로 다 모여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서 보면 글씨도 중간으로 오늘 다 맞춰야 된다고 했었지요. 쉬워요. 자, 여기 선을 한번 클릭하고 테두리 선, 그럼 모두 다 선택이 된 거지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클릭 안에다가 네모칸에 두고 글씨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안 돼요. 이 칸만 설정이 돼요. 이 칸만. 그러면 우리 또 칸칸별로 선택해 줘야 되니까 테두리를 선택하시면 이제 잘 들어오세요. 표에서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에서 가운데 맞춤, 얘는 또 글씨를 가운데로 세로로 맞춰주는 것. 불 가운데 두 개를 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글씨가 모두 다 가운데 중간 맞춤으로 쓰게 돼요. 한꺼번에 할 수 있죠. 자, 표 만들 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클릭하시고요. 디자인에 와서 자세히 눌러서 내가 책 미션과 똑같은 디자인을 눌러주고 머리글 줄무늬행 불 꺼주고
레이아웃에 와서 가운데 불 2개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글씨를 만약에 여기 이렇게 다 썼다고 생각을 하면 선생님이랑 이제 2번째 차시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번째 시간에서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2번째 즐거운 ICT 교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까지 이제 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표 만들고 글씨 쓰는 것까지 이제 진행을 했다면 도형 설정하는 걸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글씨를 쓸 때는요, 선생님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선생님 요거 좀 커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글씨를 쓸 때는 코끝에 여기 끝나는 부분을 맞춰줘야 돼요. 네, 와, 을, 에, 된, 서, 행, 달, 정, 여기를 다 끝나는 거를 맞춰주시고요. 맞출 때는 엔터키로 그냥 강제로 이행하시면 돼요. 엔터키 눌러서 글자 끝을 다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상단 도형 만들 거고요. 상단 도형은 하나만 예쁘게 만들어서 대신 2개 도형이 합체가 된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복사로 얘네들을 한꺼번에 직선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좌측 도형은요. 그라데이션이 주된 미션이에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방향 선형 아래쪽으로 맞춰주시고 이것도 하나만 만들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복사로 나란하게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글꼴 보면은 우리가 썼던 거랑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글꼴은요 모두 다 도듬 18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이제 또 이것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글씨를 썼다고 하면 이제 선생님이 요 도형 요거 그리고 기술 단계 들어가는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삽입에 가면 도형이니까 도형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도형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도형이 변형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특히 오늘 문제가 그래요. 지금 오늘은 파워포인트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조금 어려운 도형이 나와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배지라는 도형이 있는데요. 처음 도형 이제 끝나는 게 처음에 셀, 이런 한 칸 한 칸을 표해서 셀이라고 합니다. 셀의 크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래야 얘를 이렇게 복사했을 때 줄이거나 늘리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꼭 삽입에 가셔가지고 도형 안 가셔도 되고요. 홈에 보면 여기 이렇게 선이 이렇게 거져 있는 메뉴 이후로는 자주 쓰는 파워포인트에 자주 쓰는 애들을 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형도 있고요. 도형 채우는 거, 선, 효과, 뭐 그리고 정렬도 사실은 많이 씁니다. 이따가도 쓸 거예요. 이런 메뉴들이 나와 있거든요. 빠른 메뉴예요. 빠른 메뉴들을 쓸 수 있게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눈물방울이에요. 눈물방울을요. 이거 보여줄게요. 좀 넓은 데서 이렇게 생긴 도형인데요. 얘 노란 점이 있지요. 노란 점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준 거예요. 얘랑 볼게요. 선생님 얘는 벌린 쪽이 왼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거는 지금 오른쪽이거든요. 굳이 얘를 회전하시지 말고요. 좌우 대칭해서 여기에다가 갖다 놓으면 돼요. 근데 크기가 너무 크면 이 정도로 줄여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벌리는 거 이제 좌우 대칭 회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좌우 대칭 하지 않고 회전을 하게 되면 또 가서 텍스트 상자를 써서 글씨를 써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뭐라고 글씨를 써야 되냐면 0단계부터 시작해서 4단계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 상자 쓰지 않게 자기가 좌우 대칭 할 거는 미리 좌우 대칭 계산해서 이렇게 방향만 바꿔서 넣으면 돼요. 여기에 지금 0단계라고 써야 돼요. 0단계 썼습니다. 근데 얘랑 뒤에 도형은 색상이 서로 달라야 돼요. 근데 색상 미션이 책에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빠르게 아무 색이나 바꿨어요.
자, 너무 색을 예쁘게 책처럼 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돼요. 요렇게 해서요, 이제 요거를요, 복사를 할 거예요. 근데 얘도 가려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멀리서 대충 크게, 여기 밑에 표랑 위에 있는 도형을 건드려도 이 도형은 서로 다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도형만 만족하는 네모를 쳐줬지요, 우리가. 서로 닿지만 이 네모 안에는 0단계 도형 2개만 들어가지요. 그래서 요렇게만 선택해주고요. 자, 이제부터 컨트롤 시프트로 복사를 해서 5개 복사할게요. 지금 1개가 있으니까. 자, 플러스 네모 모양 떴을 때 하나, 자, 둘, 예쁘게 돼가고 있죠. 셋, 네. 자, 근데 마지막에 하고 났더니 복사가 조금 여기가 남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전체를 또 선택을 해서 그냥 방향키로 미묘하게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요 정도만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얘네가 모두 다 크기가 다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1, 그리고 0을 2, 또 3, 4로 바꿔주시면 빠르게 만들었죠. 자, 그리고 이제 좌측 도형입니다. 삽입에 가서 또 여기 있으니까 그냥 빠른 메뉴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있는 요 도형은요. 자, 찾아볼게요. 어디에 있나 봤더니 순서도라는 도형에 얘가 지연이에요. 네, 이름 순서도에 있는 지연 도형을 가져올게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둥근 반원에 해당되는 도형이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교재는 왼쪽이 둥근 반원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럴 때는 얘를 선생님 볼게요. 회전시키면 돌아가긴 해요. 근데 얘한테 글씨를 쓰게 되면 거꾸로 글씨가 써지게 됩니다. 그쵸? 너무 생산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좌우 대칭. 이렇게 해버리면 얘한테 글씨를 쓸게요. 글씨가 들어가야 되는 게 기, 술, 엔터 치고 글씨 적용이 안 됐군요. 기, 술, 단계입니다. 다시 쓸게요. 단계. 자, 맞지요? 자, 기술 단계예요. 그러면 이 글씨를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고 올 건데요.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요 도형은요. 네, 1열의 크기와 똑같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너무 컸지요? 여기 벽과도 붙고 많이 줄여주고 위로도 이렇게 축소해 줄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조금 방향키를 사용하시면 도형의 미세한 부분까지 딱 맞출 수 있어요. 자, 얘한테 그라데이션 들어가는 거 해볼게요. 얘처럼 색이 점점 진해지거나 점점 연해지는 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그라데이션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얘는요, 오른쪽 메뉴에서 도형 서식 가면 있어요. 어디로 가면 되냐면 채우기에 가면 그라데이션. 자, 그라데이션 들어갈게요. 그라데이션 첫 번째 색은요, 무조건 진해요. 여기에서 색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색깔 지정하는 거는 교재에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색으로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저는 파란 계열이니까 파랗게 진하게 하고, 마지막 색은 항상 흰색.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색깔에 이렇게 변화 보이시나요? 색이 점점 진해지고 옅어지는 이렇게 중지점을 나타내는 점들이에요. 요거는요, 파란색을 누르면 하나 더 생기고요. 반대로 빨간색을 눌러주면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좀 없애야 돼요. 2개만 필요하거든요. 진한 거, 흐린 거.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양 끝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요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요. 교재에 보면 그라데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류가 선형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방향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X 하시고요. 자, 얘를요, 또 만들 필요가 없어요. 네, 아까도 말했듯이 컨트롤 시프트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시고요. 이제,
거의 다 99% 왔어요. 하나 남은 미션이 뭐냐면 글꼴만 도듬 18로 변경하면 돼요. 얘네 지금 보면 맑은 고딕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다 선택됐지요. 가셔가지고요. 도둠이라고 치겠습니다. 도둠 엔터. 크기가 18입니다. 자, 근데 글씨가요. 여기 보시면 다 검은색이지요. 그러면 본인도 와서 검은색으로 글씨를 바꿔주시면 돼요. 짜자잔. 여기만 선생님이 글씨 하나만 더 넣으면 되죠? 운전자에게 위험 경고.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한쪽으로만 썼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진행해야 되는 과제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수업상 집에서 복습을 하신다면 행, 열 개념을 잘 확인하시고 표 만들어 보시고 도형을 컨트롤 시프트로 복사해서 넣어 본다. 그라데이션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이 정도만 수행하시고 다음 주에 선생님 대면 수업 때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꼭 만나도록 합시다. 네, 이번에는요. 선생님하고 가장 기본적인 타자를 교정하고 가는 시간으로 선생님이 구성을 했어요. 요거 우리가 교실에서 많이 쓰는 한컴 타자 연습 프로그램이지요. 네, 컴퓨터를 기초로 배우지 않았던 친구들은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긴글 연습에 가서 변해는 밤 또는 애국가로 이제 검정을 한 달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지도 받은 친구들은 희망했던 친구들 자, 낱말 연습에서 1단계부터 타자를 지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리 연습과 낱말 연습, 짧은 글 연습, 긴 글 연습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요거 한컴 타자 연습이 가장 타자의 기본이 되는 거니까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짧으니까 타자에 평소에 자신이 없었던 친구들은 지금 한번 설명을 찬찬히 들어보는 것도 본인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리 연습은 타자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이 한컴 타자에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거고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자리 연습이 있고요. 1단계는 가장 기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 버튼을 눌러볼게요. 리을과 본인의 키보드를 만져보면 리을과 모음 부분에 오돌도돌하게 돌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모든 컴퓨터 키보드에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 자리를 지키는 방법은 이 손가락 검지 부분을 항상 리을과 어를 찾아서 나머지 손가락 하나, 둘, 셋, 네 개가 차례로 놓여지고 엄지 부분은 항상 스페이스에 올라가져 있으면 기본이 되는 컴퓨터 자세입니다. 그럼 기본 자리 1단계에서 익혀야 되는 키보드는 총 9개가 되겠지요. 왜냐하면 리을, 이응, 니은, 미음, 이, 쌍점, 엄지손가락에 올려져 있는 스페이스 버튼 이렇게 해서 총 9개의 버튼을 익히게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주황색 불이 들어온 부분을 천천히 눌러서 연습을 하시면 이제 자리 연습 1단계 그리고 나서 낱말 연습 1단계를 연동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리 연습을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쫙, 낱말 연습을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쫙 하는 게 아니고 1단계 그리고 나면 낱말 연습 1, 자리 연습 2단계 하면 낱말 연습 2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번의 단계를 거쳐서 연습을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짧은 글로 갔을 때 연습을 이제 내가 문단을 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습을 점차 넓혀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리 연습을 하고 나면 이제 2단계 한번 볼게요. 2단계에는요. 위에 있는 우리 자음, 비읍, 지읒, 디귿, 기역을 누르게 되어 있어요.
4개가 2단계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혹시 손을 이번에는 비읍, 지읒, 디귿, 기읒에 4개의 손가락을 다 올려야 되나요? 네, 그거 아니고요. 손가락을 기본은 항상 리을과 얼에 맞춰져 있는 기본손 1단계에 가 있어야 되고요. 지읒에 불이 들어오면 지금 보이면 약지 손가락 하나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돼요.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중지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지읒이 하나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됩니다. 짧은 글 이제 볼게요. 낱말 연습은 이와 같습니다. 2단계면은요. 비읍, 지읒, 디귿, 기역이 들어간 낱말을 얘가 알아서 제시해 주기 때문에 2단계 연습하고 복습하는 공간입니다. 짧은 글 연습은 자, 이런 이제 속담이나 이렇게 명언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문장을 치게 되면 여기에 현재 자신의 타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빨리 쳤을 때는 최고 타수가 나오고 뭐 이거는 근데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낱말을 쳤으면 여기에서는 문장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왜냐면 문장을 칠 때는 이런 마침표나 띄어쓰기 이런 것들이 유의하면서 쳐야 되기 때문에 문장을 짧은 글에서 연습을 하고 이제 긴 글 연습에 오면은 이제서야 나의 타자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타자 검정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메밀꽃 필 무렵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이제 몇 가지들이 나와요. 이렇게 자기가 방향을 눌러주시면은 많이 지시하는 예문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항상 별에는 밤을 추천해요. 애국가도 똑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 예문을 보게 되시면 따옴표가 별로 없어요. 문장 기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연습을 할 때 요거 타자로 하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3월, 4월 오늘 원래 이제 우리가 온라인 수업 하지 않았으면 이걸로 또 한번 타자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다음 5월에 긴 글 연습 별에는 밤으로 한 번 더 타자 검정을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익혀서 자신의 실력이 조금 더 향상이 되기를 바라는 친구들은요. 짧은 글, 긴 글부터 오시지 말고요. 자리, 낱말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연습을 해주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